어머니, 저희 일본 여행 가요. 그래서 이번 추석엔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올 추석, 오랜 세월 제사를 지켜온 한 집안의 불길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들었죠. 조상님 앞에 평생을 무릎 꿇어온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공기 속의 싸늘한 침묵, 손자들은 들떠 여행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그릇이 쾅 하고 깨집니다. 그녀의 눈에서 굴욕과 분노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마당 한쪽에는 긴 말순이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밭이 파릇파릇했습니다. 말순은 올해 72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아침은 언제나 바쁩니다. 먼저 마당에 나가 배추와 무에 물을 주고 감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주 펴야 했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평생을 이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밥상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여전히 두 그릇치를 준비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말수는 쓸쓸히 웃으며 한 그릇은 다시 냄비에 부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와 손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비록 도심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문득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들, 바로 추석 연휴였습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네요. 말순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니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말순에게 추석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치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던 그 바쁜 나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올해도 준비해야지. 말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장을 봐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부터 나물 재료, 그리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목록을 적다 보니 벌써 한 장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면 어깨가 결립니다. 특히 떡을 칠 때 쓰는 절구질이 가장 힘듭니다. 옛날에는 힘차게 쿵쿵 소리 내며 떡을 쳤는데 이제는 몇 번 하면 숨이 가빠집니다. 창고에서 절구를 꺼내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구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 절구도 나만큼 늙었구나.
절구를 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힘든 일은 도와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말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인데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아들 부부와 손자들이 올 텐데 할머니로서 체면도 있는 일이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말수는 근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걸어가기는 힘들어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나물 파는 할머니도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올해도 제사 준비하러 나왔네요. 과일 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조상님 제사인데.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윤기가 나는 것으로, 배는 단단하고 큰 것으로 골랐습니다. 대추와 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별했습니다. 이 나물들도 좋네요. 말수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를 차례로 골랐습니다. 각각의 나물마다 조리법이 다르고 간을 맞추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젊은 가게 사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말수는 고마운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수는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사과 10개, 배 8개, 대추 한 봉지, 밤 반 봉지. 나물 재료들도 빠진 것 없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요. 말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올해도 추석이 왔어요. 아이들 올 텐데 제사상도 잘 차려야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향을 피우며 말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올해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내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나물 다듬기, 오후에는 전 부치기, 그리고 떡치기까지 각 단계마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물은 깔끔하게 다듬어야 하고, 전은 노릇노릇하게 부쳐야 하고, 떡은 쫄깃하게 쳐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제사상 차려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가족을 위해, 조상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니까요. 더구나 손자들이 올 텐데 할머니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말수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제사상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과일은 어디에, 나물은 어디에, 저는 어디에 놓을지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매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말순의 습관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아요. 힘들면 도와주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대화하는 것이 말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사 준비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나물 다듬기부터 시작해서 전 부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말수는 기운차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박미정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시금치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게. 미정은 말을 망설이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사 안 지내고 우리 가족만 일본 여행 가려고 해요. 말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조상님 제사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제사를 여행 때문에 안 지낸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애들도 힘들고 우리도 가족 추억 만들 겸 가려는 거예요. 미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래요. 제사보다는 가족여행을 택하죠. 아이들 교육에도 더 좋고요. 말수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세요. 매년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배려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정아, 그게 무슨... 말순이 말을 하려 하자 미정이 재빨리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급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뚜뚜뚜 신호음만 남겼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기대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어제 사온 나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수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나물을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조상님들 어떻게 하지?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서글픈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요? 시간이 흘러도 말순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말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데워서 밥 한 그릇 떠놓았지만 한 숟가락도 뜨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동네 친구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옥분은 말순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말순은 오늘 있었던 일을 옥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에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옥분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걸 여행 간다고 안 지낸다고? 말이 돼? 옥분의 반응을 보니 말수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야. 나도 이해가 안 돼.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제사를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옥분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속상하겠다. 정말
저녁 무렵 말수는 다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예약했어요. 호텔도 항공권도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오고요. 그럼 재산은? 말순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어머니 혼자 지내세요. 저희는 정말 바빠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에게 미운 짓을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더라도 제사는 지내겠다고. 조상님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비록 혼자지만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끼리만 제사 지내야겠어요.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안 온대요. 여행 간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조상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순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추석 하루 전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순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추석 하루 전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대로 혼자서라도 제사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오지 않더라도 조상님들께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말수는 기운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집 앞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들 정우석의 차였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미정이, 뒷자리에는 손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말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여행 간다고 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 미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호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자들만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 하며 달려왔습니다. 왜 들어왔어? 여행 간다더니? 말순이 물어보자 미정과 호석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에 흘렀습니다. 결국 호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서요. 거실에 모두 앉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호석은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고 미정은 팔짱을 끼고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미정이 말대로 올해는 편히 지내세요. 호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어제 전화로 들었던 내용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직접 면전에서 듣게 되니 상처가 더 컸습니다. 호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년 이런 식으로 제사 준비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식이에요. 말수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식?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가 구식이라고? 미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여행 가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데 말이에요.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무릎 담요를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게 제사인데 그걸 이렇게 허물어?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이상한 구습에 얽매여서 뭐해요? 그 시간에 박물관이나 가고 해외 문화도 체험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호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그냥 미정이 말해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래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호석아,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조상님들 이야기도 그렇게 재미있어 했고. 그건 어렸을 때 얘기잖아요, 엄마. 호석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이들도 크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번 여행도 아이들 견문을 넓혀주려고 가는 거예요. 미정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승우랑 승민이도 일본 가는 거 얼마나 기대하는데요. 할머니도 아이들 생각해 주세요. 손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듯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승우와 9살 승민이 평소에는 할머니를 그렇게 따랐는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승우야, 승민아, 할머니랑 제사 지내는 거 어때? 말순이 물어보자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에 디즈니랜드 간다. 승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키마우스 인형도 사준다고 했어요. 승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들마저 자신보다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다 가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혼자 지내세요. 저희는 추석 아침에 인천공항 가야 해요. 비행기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호석도 어머니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가족들도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제사만이 가족이 모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전통보다 며칠간의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거라. 말수는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네요?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짐 싸러 가야 해서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거든요. 가족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들로 시끌벅적했던 거실이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은 슬퍼 보였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말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이 떠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평소 제사 준비를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상님께는 정성을 다해야지. 말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나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이 70에 이런 일을 중얼거리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먼저 시금치부터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뿌리를 자르고 누런 잎을 떼어내는데 손목이 금세 아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손목이. 말수는 잠깐 일을 멈추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고사리를 불리는 동안 도라지를 다듬었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벗기다 손이 칼날에 베었습니다. 눈도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손가락이 칼날에 베이는 데대. 아, 또 베었었네. 손가락에서 피가 조금 났지만 그냥 참고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오전 8시쯤 동네 친구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혼자서 뭐하고 있어? 옥분은 부엌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는 말순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애들은 안 와? 말순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게 말이 돼? 옥분의 반응을 보니 말수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게 말야.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 옥분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워, 옥분아. 하지만 이건 우리 집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말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해왔는데 지금 와서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말순의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나물 3가지를 다듬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났던 일인데 말이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오후에는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동태전, 두부전, 호박전. 각각 다른 반죽으로 정성스럽게 부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팬을 들려니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말수는 양손으로 팬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동태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야! 소리를 지르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집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떡치기였습니다. 절구를 꺼내놓고 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여보, 좀 도와주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절구공이를 들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찹쌀을 넣고 치기 시작했는데 10번도 치지 못해 팔이 아파왔습니다. 하하. 숨이 가빠서 자꾸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틀어놓고 온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나보세요.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떡치기를 멈추고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도쿄의 화려한 거리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기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즐기고 있겠지. 문득 광고가 나왔습니다. 실버 해외여행 패키지. 혼자서도 걱정 없는 안전한 여행. 화면에는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해외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지가 언제였나? 말순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항상 나만?
말순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들을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나? 말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아들 키우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자들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여행 광고가 나왔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광고 속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말수는 이 말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전. 말수는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말수는 창문을 열어 붙이던 호박전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타버린 호박전을 보며 말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와보지도 않는다니. 내가 뭘 위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자문해 보니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실한 상이었지만 그래도 정성은 다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린 제사상을 보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항상 남만 위해 살아야 하지? 이번엔 나도 떠나볼까? 가슴속에서 오랜 억눌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어제의 피로감에 몸살이 난 듯 온몸이 쑤셨습니다. 혼자서 제사를 치른 후유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제사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다 해야 하는구나.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본 잘 도착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들뜨고 신나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잘 갔구나. 말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사는 잘 지내셨고요? 미정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잘 지냈다. 말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나저나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매년 그런 큰일 하실 필요 없어요. 미정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사를 큰일이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투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여행객들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이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에 붐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설레는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 중에 있겠지. 말수는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제 제사상에서 내린 나물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런 음식들을 해먹었는데 갑자기 지겨워졌습니다. 나도 다른 걸 먹어보고 싶다. 그때 또다시 여행 광고가 나왔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해외여행.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면에는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외국의 멋진 풍경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할머니들도 나처럼 평생 가족만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유를 찾은 건 아닐까? 말순은 화면 속 할머니들을 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다가 용기를 내어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닐까요? 오후에 동네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제 혼자 제사 지내느라 고생했지? 순자는 말순의 피곤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순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동네 김복순 할머니 있잖아. 그분이 지난달에 혼자 유럽 여행 다녀왔다더라. 말순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혼자서? 그럼 혼자서?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아예 혼자 떠났대. 한 달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까지 돌아다녔다더라고. 순자의 이야기에 말순은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혼자서 그런 여행을 다 다녀왔다니. 말순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더라? 아, 완전 달라졌대. 표정도 밝아지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넘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더라고. 순자는 계속해서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대. 나이도 많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더라고. 가서는 정말 잘 다녀왔다던데? 말순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설마 너도 여행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그냥. 말순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순자가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아들이 사준 태블릿으로 간신히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놨는데 오늘처럼 요긴한 때가 없었습니다. 시니어 해외여행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시니어 전용 패키지, 안전한 여행 코스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구나.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 도쿄 시니어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간 곳이었죠.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말순은 상상해 봤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랄 얼굴을 말이죠.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혼자서 비행기도 타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이해해 주시지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볼랍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허락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죠? 말순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 조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올해 한 번만 저도 자유롭게 지내보고 싶어요.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여행사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무서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김말순이 되어보자. 말순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수십 번도 넘게 망설였습니다. 오전 9시 용기를 내어 인터넷에서 찾은 여행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여행사입니다. 친절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혼자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시니어 단독 여행이시군요. 어디로 가고 싶으시나요? 직원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고 싶어요. 아, 좋은 선택이세요. 도쿄는 처음 해외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곳이에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 가이드가 함께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 안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언제쯤 출발하고 싶으시나요? 가능하면 빨리요. 그러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출발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면 사흘 후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권은 있으시죠? 여권.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이 있었나요? 아, 잠깐만요. 말순은 전화를 보류해 두고 서둘러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아들이 가족여행 가자고 했을 때 만들어둔 여권이 있었습니다. 기간도 아직 유효했습니다. 있어요. 여권 있어요. 말순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 끝이네요. 비용은 4일 3박의 항공료 포함해서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용돈이 있었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말순은 과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예약한 것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리어를 꺼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써보는 거네. 캐리어를 닦으며 말순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 막막함조차 즐거웠습니다. 옷부터 골라봤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회색 옷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행 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지. 말순은 결심하고 동네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 달라 보여요. 옷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행을 가게 됐어요. 혼자서요. 말순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옷을 고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생을 실용적인 옷들만 입어왔는데 오늘은 예쁜 옷을 골라보고 싶었습니다. 이 분홍색 카디건 어때요? 사장님이 권해준 옷을 입어보니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와, 완전 젊어 보이세요. 사장님의 칭찬에 말순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쁜 모자도 하나 샀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 산 옷들을 정리하면서 말순은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었구나. 평생을 가족만 챙기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 외국에 갈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게다가 패키지 여행이니까 가이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스스로를 격려하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알면 깜짝 놀라겠죠? 특히 며느리는 기절할 것 같아요. 말수는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구식이라고 했던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상님들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저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말수는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가이드북도 샀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신기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들이 다 있었구나. 특히 도쿄의 전통시장과 신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라멘 집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된장찌개만 끓여왔는데 일본 라멘은 어떤 맛일까 궁금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세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도쿄 시내 관광, 전통시장 방문, 온천 체험.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가이드가 한국 사람이라서 언어 걱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드디어 짐을 쌌습니다. 새로 산 예쁜 옷들, 필요한 약품들, 그리고 한국 전통 선물도 몇 개 챙겼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해서요. 캐리어를 다 싸고 나니 정말 여행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비행기를 타는구나. 말수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흥분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김말순이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말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분홍색 카디건과 예쁜 모자를 입어보니 거울 속 자신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행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어머니, 여행 가세요? 하고 묻자 말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 도쿄에 혼자 가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시니어분들 혼자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설레는 표정의 가족들. 말순도 그중 한 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알려준 집합 장소를 찾아가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행복여행사 도쿄 패키지이신가요? 말순이 물어보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인데 떨리네요. 서로 처음이라는 동질감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가이드가 나타나서 일행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8명이었는데 대부분 혼자 온 시니어분들이었습니다.
말순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들 용기 있으시네요.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가이드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비행기 타시는 분 계세요? 가이드가 묻자 말순을 포함해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말순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타는구나.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괜찮아요. 저도 처음인데 같이 힘내봐요. 하며 격려해줬습니다. 이륙할 때의 그 웅장한 소리와 뜨는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비행기 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니 정말 외국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와, 정말 일본이네요. 일행들이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가운 한국말이 들려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날이니까 천천히 구경하면서 적응해 봅시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말순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도쿄의 거리, 사람들, 간판들,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갑작스럽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아니야? 말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호석이 손자들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그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호석아, 너희는 여기서 뭐해? 말순도 당황했지만 가족들은 더욱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호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제 일본에 오신다고 했나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화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이번 추석은 해외에서 보내려 한다. 너희처럼 새로 산 예쁜 옷을 입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말순의 모습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도 여행 와요? 대박! 완전 멋져요. 승우와 승민은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그 모자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반응에 말순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호석과 미정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호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안 왔어. 저기 봐. 말순은 함께 온 여행 일행들을 가리켰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야. 미정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하실 줄 몰랐네요. 나이도 나이인데.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나도 내 돈으로 내 여행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호석이 걱정하자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도 여권 있고 가이드도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왔어. 오히려 너희보다 더 안전할걸? 로비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다른 호텔 투숙객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이 난처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되지. 같은 도쿄에 있는 거니까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가이드가 말순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님, 체크인 하시러 가실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간다. 너희도 재미있게 놀아라. 캐리어를 끌고 당당히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김말순이었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여행을 즐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생 가장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일본에 있구나. 거울을 보며 새로 산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오늘은 도쿄 시내 관광 첫날이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다른 여행 일행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데 어제 만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로비에서 가족분들 만나셨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야. 나도 놀랐어요.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행 중 한 분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어요. 가족들도 같은 곳에 여행 와서. 우리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혼자 왔는데.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관광지는 센소지 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절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에 모든 여행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절과는 정말 다르네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전통시장인 나카미세 도리를 걸으며 말순은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처음 보는 일본 전통 과자들, 예쁜 기념품들. 평생 이런 걸 구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드디어 일본 라멘을 맛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라멘이구나. 첫 한 입을 뜨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평생 된장찌개만 끓여왔는데 이런 다른 맛의 국물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호석이한테 자랑해야겠다. 오후에는 도쿄 스카이트리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쿄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서울보다 훨씬 크네. 말순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손자 승우와 승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호석과 미정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우야, 승민아. 너희도 여기 왔구나. 말순은 반가워하며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여행 온 거 정말 멋져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쿨하다고. 호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 놀래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미정도 어제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여행을 하시다니. 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평생을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더라고. 가족들은 말순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나요? 호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사를 포기하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엄마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나는 화난 게 아니야. 다만 서운했을 뿐이지.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말야. 가족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지. 나도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많다고 가만히 집에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 손자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손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녁에는 우연히 같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행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가족들은 따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호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사도 여행도 다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해요. 엄마 의견도 제대로 듣고.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준비하시게 하면 안 되죠. 말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나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산다. 조상님은 물론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나 자신도 챙기면서 살 거야.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여행 어때요? 재미있으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말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행 일행들과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한국에서도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공항에 있었습니다. 호석이 어머니의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반성이 많이 됐어요. 승우와 승민도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또 여행 가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말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어.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내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앞으로는 둘 다 챙기면서 살 거야. 한국에 돌아온 후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갖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제사 준비도 함께하고 말순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추석이 다시 왔을 때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경험도 함께하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선택을 했죠?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더욱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